요즘 들어 더 심해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특히 현대 사회는 본인이 본인 어떤 자연스러운 사이클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외부의 환경을 맞춰야 되니까. 우리는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아마도 정말 많은 분들이 변비로 고생을 하고 있을 거예요. 서로 이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그냥 국내 데이터만 봐도 뭐 한 18%, 20%에 가까우신 분들이 변비로 이제 고생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한 번 정도는 겪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 변을 보기가 어려워서. 그쵸. 네. 그리고 뭐 내가 뭐 여행을 간다거나 마추픽추에서 비 맞은 생쥐가 되었어요. 아니면 뭐 직장이 맞아, 바뀌었거나 맞아. 뭐 시험을 준비하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런 불편감을 일정 기간 동안 호소했던 사람들은 훨씬 많을 거예요. 예, 근데 병원을 가가지고 이거 진단명을 하고 뭐 약을 받을 만큼 하지 않았던 거지,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끙끙 앓으시면서 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오늘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실제로 대변의 모양도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브리스톨 스케일이라는 게 있거든요. 위에 두 개가 보통 이제 흔히 변비라고 생각하는 건데, 모양이 변비를 다 의미하진 않아요, 사실. 근데 제가 이 차트가 보고 딱 떠오르는 게 낙준이는 아마 6킬 정도가 되지 않을까. 아니요, 왜 나를 그렇게 한 4, 5 정도 돼. 훌륭하네. 왜냐면 6, 7 정도로 변을 보시는 분들도 꽤 많을 텐데, 이게 대장이 어떤 일을 하냐 그러면은 수분 흡수. 그쵸, 수분을 흡수해가지고 대변의 모양을 만드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대장의 시작할 때는 거의 거의 물 같은 거예요. 그게 한 10시간 가까운 시간을 거치면서 물이 흡수가 되면서 모이면서 딱딱해져가지고 변이 되는 건데, 과민성 대장 같은 게 있으신 분들, 이분들은 특정 상황이 되면 이게 너무 빨리 가. 간혹 그럴 때가 있죠. 그쵸. 그러니까 뭐 흔히 우리가 그럼 급동이라고 하죠. 그쵸. 이게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충분한 수분을 내가 흡수 못해가지고 이렇게 물처럼 나오시는 분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예. 그리고 이제 대장에 염증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염증 있으면 기본적으로 수분을 끌어당기잖아요. 이 염증이 끌어당긴 수분 때문에 묽은 변들이 나올 수 있고, 대변을 오랫동안 못 보신 분들은 반대로 수분을 흡수하고 너무 많이 흡수해서 일리 이렇게 정말 너무 심하신 분들은 토끼똥처럼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대변의 근데 모양만으로 변비를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변비 자가 체크 이런 거 보면은 뭐 일주일에 2번 이하로 변을 보는가, 뭐 변이 단단한가, 뭐 대변을 보고 난 뒤에 뭐 잔변감 같은 게 있는가. 뭔가 시원하지 않은 느낌. 그쵸. 변을 볼 때 뭔가 좀 막히는 느낌. 변을 볼 때 내가 과도하게 힘을 주어야 되는 거. 이렇게. 여기에 몇 가지 이상이면 변비. 2가지 이상이면은 좀 변비를 자기 스스로 좀 의심해 볼 수가 있으니까 뭔가 조치를 취하는 게 좋죠. 요즘 들어 더 심해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특히 현대 사회는 본인이 본인 어떤 자연스러운 사이클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외부의 환경을 맞춰야 되니까. 일해야 되는 시간이 있고, 공부해야 되는 시간이 있고, 출퇴근 시간도 길고. 그쵸, 출퇴근 시간도 있고, 여행도 많이 다니잖아요. 그렇네. 옛날이랑 다르게. 심지어 이것도 국내 여행도 많이 다니지만 해외여행도 그렇죠. 많이 다니고. 일단 여행 가봐요. 낯설어요. 낯선 이런 화장실 익숙하지가 않아요. 불편해. 그쵸. 더러울 때도 있고. 그쵸. 밖에서 대변을 내가 못 보게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대변을 참게 돼요. 내가 참는 거구나. 그러면은 대장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서 수분이 좀 과도하게 계속 흡수가 되네요, 변에서. 더 흡수가 되면서 어. 대변은 딱딱해지고 양은 더 많아지면은, 아까 말했죠, 과도하게 힘을 주거나 이런 것들도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잘 안 나오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직장에서 이렇게 대변을 느끼면은 우리 어떤 배변 반사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변을 보고 싶다란 막 느껴지죠. 그게. 그쵸. 그래서 이 변이를 무시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반사에서 우리가 좀 대변을 봐야 되는데, 반사에 좀 그게 떨어지나? 떨어져요. 근데 여행에서 참는 것도 그렇지만, 여행은 그래도 내가 어디 놀러 가서 참는 거야. 일시적인 거잖아. 그리고. 그쵸. 근데 내가 학업이라든지 업무 이런 게 내 항상 대변 보고 싶은 시간이랑 겹쳐버려요. 자연스럽게 참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참으면은 이 변이를 느끼는 것 자체가 좀 떨어지게 되고 만성적인 변비로 이어지는 거예요. 찾는데 내가 덜 마렵게 되는 건가? 그쵸. 좀 덜 마렵고, 이게 사실 충분히 변을 볼 만큼 대변이 있는데 그만큼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참게 되고, 사실 안에서 더 대변은 많아지고. 그러니까 사실 인턴 때 저는 응급실 근무할 때 변비가 진짜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되는 거예요. 24시간 근무를 하는 동안은 갈 수가 없어. 나머지 친구들이 일하는데 내가 막 편하게 그럴 수는 없고. 그쵸. 그리고 또 그 24시간 뒤에는 또 계속 자게 되고 그냥. 물론 이 외에도 뭐 정말 질환으로 막히거나 대장 자체가 운동이 떨어지거나 뭐 자극성 하재, 변비약도 너무 많이 쓰면 오히려 대장의 기능이 떨어져요. 뭐 그런 걸 쓰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분들은 이렇게 내가 변이를 느낄 때 변을 참는 습관을 가지게 되면은 불규칙한. 이게 만성변비가 돼요. 어떻게 하면 그럼 좀 예방을 할 수가 있느냐? 싸고 싶을 때 싸나?
변을 보는 시간을 좀 일정하게 갖는 게 중요한가요? 그쵸. 그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그 시간을 아침 시간에 이제 가지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시간은 좀 방해 안 받을 수 네. 있으니까. 그리고 아침 우리가 먹으면은 장 운동이 일단 활발해져요. 근데 그때 나오는 변이 내가 먹은 음식은 물론 아니에요. 그건 아니겠죠. 전날 먹은 겁니다. 이게 먹은 게 바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여튼일단은 이 활성화되면서 변이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보는 게 좋고,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거를 좀 잘못 이해하시는 게 물을 먹어봤자 어차피 다 소변으로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이게 물만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니고 식이섬유랑 같이 먹어야 돼요. 그래야 여기에 그쵸. 머무는구나. 뭐 고구마, 뭐 콩나물, 귀리, 뭐 배, 뭐 콩 이런 식이섬유가 많은 것들 있잖아요. 얘네가 물을 빨아들여요, 사실 대장 속에서. 그래서 이런 거 하나도 안 먹고 물만 마시면 효과가 당연히 떨어져요. 그래서 식이섬유랑 물을 같이 먹으면 얘네가 이렇게 특히 안쪽에서 부풀어가지고 변의 어떤 그 덩어리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니까 이거는 특히 다이어트한 여성분은 정말 중요해요. 그러네. 적게 먹었으니까. 다이어트한 여성분들은 먹는 양 자체가 적어져가지고 그 적게 먹은 그 양들이 어찌됐든 수분을 계속 뺏기곤 있어요. 그러니까 토끼똥 되는 거예요, 안에서. 그래서 충분한 식이섬유와 물을 먹어서 대변의 양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변 냄새 같은 것도 사실 장내 미생물에 대해 달라져요. 좋은 장내 미생물이 있냐, 나쁜 장내 미생물이 있냐, 그런 거에 달라지는데 저희들이 이제 뭐 유산균이라든지 요구르트 이런 거 변비 있으면 특히 엄청 추천하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여행 같은 거 가실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여행 가시기 전부터 항상 이렇게 오전 시간에 충분한 식이섬유와 물을 마시고 배변 보는 습관을 좀 먼저 만들어 놓고 가시는 게 그래도 내 숙소는 좀 그래도 나으니까. 밖에 나가면 이제 더 좀 사실 그렇지. 그치, 더 어렵잖아요. 관리가 안 돼 있으니까. 그리고 또 아침에 보통 조식이나 뭐 점심 저녁이 됐든 언제든지 요구르트 하루에 한두 개 정도씩. 커피도 엄청 물어봐요. 물 대신에 있으니까. 물 대신 커피 마시는 거 괜찮냐? 커피만 마시면 그건 안 돼요. 왜냐면 커피만 마시면은 탈수가 그 되니까. 소변으로 나가거든요. 몸에 수분이 더 부족해지는 상황이 되는 그쵸. 거죠. 근데 커피랑 물을 같이 마시면은 사실 카페인 자체는 대장의 운동을 좀 활성화시켜요. 커피랑 물을 같이 많이 마시면은 그거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면 좋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변이를 느끼게 된다면은 무시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서 가급적이면 좀 빨리 가급적이면은 화장실을 가시는 걸 습관화하는 게, 그렇게 해야 또 화장실 가면 속전속결이 돼요. 네, 너무 잘하네. 저는 뭐 근데 그 속전속결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항문 건강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참고 가서 또 화장실에서 오랫동안 배변을 하면은 악순환의 고리야. 이제 또 그 항문 쪽에 또 문제가 생겨요. 치질 같은 거. 네, 치질 생기고 치열, 찢어지고 그러면 또 아파. 힘을 주다 안 주다 그럼 또 오래 걸려. 그럼 거기에 피는 더 몰려.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되니까 신호가 왔을 때 그 신호대로 가서 바로 보는 습관을 어쨌든 우리가 가져가는 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한테 좀 필요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변비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이 있을 것 같고 한 번씩은 그러니까요.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어디 가서 이렇게 막 자세하게 설명을 그러니까 또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이제 해외여행 이렇게 맞아요, 점점 많이 맞아요. 늘어나고 있는데 되게 유익한 콘텐츠인 것 같아서 또 헬프님들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이렇게 좀 네네네. 공유를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변비 같습니다. 있을 것 같으면 이렇게. 네, 해주시고 어.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